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이곳 코칭룸의 저는 코치 서진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만날 때, 또 이성과 사귈 때, 또 가족 관계에서 결국은 사랑받으려고 사실 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거리를 두려고 하거나 하면 불안해지고 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또 사랑받기 위해서 더 관심을 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마구 보여주려고 애쓰고요. 네. 우리 모두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구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가끔 이 욕구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범위까지 막 심각할 때 있어요. 그래서 버림받을까봐 늘 노심초사하고 또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그냥 그 평범한 거리를 두는 건데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집착하고 또 상대가 내 요구를 쉽게 들어주지 않을 때는 발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가 미친 듯이 좋았다가 또 미친 듯이 꼴 보기 싫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변덕이 너무 심하고 너무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자극적이고 파격적이고 하다 보니까 가까이 가기가 사실 힘들 때가 있죠. 이러한 증상을 정신과 또 심리학에서는요, 경계선 성격 장애, 경계선 인격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제 저는 TV 보다가 사실 많이 안타까웠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예요. 그 가수 선미가 본인이 5년 전에 경계선 성격 장애를 진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매스컴에서는 항상 이렇게 밝고 건강한 이미지였었는데, 이 친구가 담담하게 자신의 병명을 공개하고 또 어떻게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지를 지금 인지하고 있고 또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 통해서 건강해진 모습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용기 있다, 참 대단하다. 즉 이런 것처럼 경계선 성격장애, 경계선 인격장애는 사실 매우 흔하고요. 누구한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경계선 성격장애, 내가 이게 의심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는지 그 진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또 주변 사람들은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경계선 성격장애는 경계선 인격장애 같은 말이고요. 사실 성인 초기에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율로 보면 남자보다 성인 여성한테 많이 발병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진단, 평가 내용을 보면은 DSM-5라는 그 정신 질환을 측정하고 통계 내리는 매뉴얼이 있어요. 개정판이 5번째여서 DSM-5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데 이제 그 곳의 매뉴얼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9가지 중에서 5개 이상이 해당이 된다. 라고 하면 경계선 성격장애를 좀 진지하게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이런 증상이 최소 6개월 이상 계속됐다 라고 하면요, 한번 진지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실제 또는 가상으로 누군가가 나를 버릴까봐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주변 사람, 특히 이성관계에서 그를 되게 이상화해요. 와, 진짜 이 사람은 내가 만날 수 있는 최고야. 그러다가 갑자기, 진짜 꼴도 보기 싫어. 그냥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확 절하해요. 동일한 대상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이 양극단 사이에서 막 오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연애나 이렇게 누군가의 썸을 타거나 하면 처음에 이제 막 좋아지다 계속해서 이제 좋아지다가 서서히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제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극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건 없어요. 그냥 미친 듯이 좋았다가 미친 듯이 싫은. 그러면 상대는 가끔 당황스럽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체성에 이제 본인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왜 사는 건지?
나라는 인간은 뭐지? 라는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혼란스럽고 또 그런 장애가 있을 때가 세 번째 그 진단 조건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요. 나한테 손상이 되는 행동, 그러니까 나한테 해가 되는 행동을 충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약물을 복용한다던가 술, 담배를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과하게 갑자기 막 한다던가 아니면 충동 구매 막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화장 같은 것들을 막 진하게 한다던가 노출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되게 문란한 성생활 이러한 다양한 되게 결국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해치면서 하는 이런 충동성 행동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한 두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이런 충동성 행동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경계선 성격 장애의 어떤 진단 항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참 안타까운 건데 반복적으로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에 대한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해나 자살 같은 것들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죠. 아, 너가 나를 떠날까봐, 너가 나를 떠나면 나 이렇게 할 거야. 뭐, 아니면 너가 없으면 나는 이런 식으로 뿐이 못 살아라는 경고 같은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타인에게 좀 해를 끼치기 위해서, 좀 정신적으로 부담을 주기 위해서, 더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살이나 자해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경계선 성격 장애의 진단 항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되게 기뻤다가 불안했다가 그 다음에 그런 기분이 막 확 다운됐다가 또 이렇게 조울증처럼 왔다 갔다 했다가 근데 아무래도 좀 불안하고 긴장되고 또 예민한 상황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불안정성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갑자기 화가 막 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가 극대, 극노, 정말 대노, 극노를 하는 거죠. 그냥 조금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강한 분노를 일으켜서 뭔가를 파괴한다든지 해서 사람이 되게 화나면 꼭지가 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화나고 그런 화났을 때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만성적으로 공허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허하다는 건 나는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제대로 하고 해도 늘 쓸쓸하고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옆에 지금 애인이 있더라도 그냥 이게 나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허한 느낌? 네, 그런 걸 우리가 공허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만성적으로 늘 이런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채워야 된다. 이런 강박이 또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일시적 어떤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어떤 그 편집증. 그러니까 막 뭔가 하나에 되게 꽂혀가지고 막 집중해서 막 그거를 이제 막 그런 어떤 과도한 행동을 갑자기 막 한다던가 머리를 막 뜯는다던가 뭔가 이러한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9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의 좀 이게 6개월 이상 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하면은 여러분들도 망설이지 마시고 사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나 심리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하고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치료가 될까요? 네. 치료가 불가능한가? 아닙니다. 그 가수 선미도 5년 전에 이제 이런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로 본인이 왜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는지를 천천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꾸준한 어떤 약물 치료나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호전은 되고 있는데 네,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어떤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내가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취한다면 얼마든지 괜찮아질 수 있고요. 치료 방법은 크게 뭐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약물 치료, 정신과에서 어떤 그 신경 전달 물질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마음 챙김, 그다음에 대인 관계의 어떤 기술. 아무래도 경계선 성격 장애는 사실 본인이 괴로운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사실 많이 힘들어요. 그렇겠죠?
갑자기 멀쩡하다가 확 돌변을 하고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될지 모르고 과격한 행동을 하고 뭔가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예쁜 행동이 아니라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지켜보는 게 늘 불안하고 또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긴장하게 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이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인관계 기술 같은 것들을 같이 이제 심리 상담을 통해서 익히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경계선 성격 장애를 조금 고통을 받는 가족이나 친구나 애인이나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네. 사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그 당사자보다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너의 그런 행동들이 날 진짜 실망시킨다. 난 너 때문에 너의 그런 행동 때문에 질려. 진짜 너는 그런 면에서 정말 최악이야. 라는 이런 실망한다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기본 욕구는요, 사랑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버림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애쓰는 건데, 나의 막 이런 행동들을 막 극단적인 행동도 받아주지 못하고 그런 거에 비난이나 비판을 받았을 땐 이 사람도 결국 나를 떠나기 마련이구나, 떠나겠구나 하다 보니까 네, 치료를 이제 열심히 받다가도 상처를 받게 되면 잘 아물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이라고 한다면 절대 너가 너로 인해 내가 실망한다. 이런 표현은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경계선 성격 장애는 진짜 장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증상 고칠 수는 있지만 우선 정신적으로 되게 지금 노멀한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들을 대할 때 이들이 감정적으로 나한테 해를 끼치는구나, 일부러. 이런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극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나도 같이 욱해서 이 막 부정적인 상황을 막 극화시킨다면 같이 그거는 너무나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받아주는 입장에서도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최대한 일관적으로 이들을 상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경계선 성격장애 사실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으나 생각해보면 우리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나 사랑받고 싶잖아요.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그죠? 그 경계가 정말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심하면 이런 증상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한테 오히려 힘들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칭님의 다양한 관계에 대한 얘기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코치 서진이었습니다.